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ESG 지원센터 서정태입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 보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차는 그 ESG 경영 환경,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보고서의 공개 의무화,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보고서의 분류,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보고서의 작성 기준, 그 다음에 중대성 평가,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보고서의 작성 방법론에서 그 다음에 끄트머리 인사말로 이렇게 종료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논문을 3편 정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ESG 관련돼서 도서를 3편 지금 현재 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현재 경기 중소기업청 비수지원단에서 ESG, 그 다음에 생산관리 이런 전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주요 당사국, 즉 COP에서 이 COP 3에서는 교토 의정사가 1997년도 12월에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COP 21에서는 파리 협정 2015년도 12월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교토 의정사에서는 그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1차는 52%, 2차는 18% 이렇게 감축하는 거 되어 있는데, 파리 협정에서는 2015년도 12월에는 산업화 대비 2100년까지 그 지구 온도 상승을 목표 2도씨하고 그 다음에 달성을 1.5도씨까지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토 의정사의 좀 문제점이라면 징벌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선진국이 한정됐다는 게 어떤 단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리 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195개국가 합의를 통해서 어떤 발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합의가 됐다는 게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파리 협정을 근거로 해서 각 나라별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걸로 했고, 중국 옆 동네 중국은 2060년도,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는 보통 인도가 2070년이고 대부분이 2050년도까지 각 나라별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보고서 공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보고서 의무화는 지금 현재 2025년도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기업들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는 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보고서는 GRI 스탠다드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의 어떤 투자 가치를 높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개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RI 스탠다드는 그 보고서에 작성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 글로벌 이니시티브는 부가적으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종류는 보통 CSR 경영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 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 또는 통합 보고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RI 스탠다드를 좀 검토를 해보면은 GRI는 일반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섹터 표준이라서 부문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 표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표준은 지금 현재 업종별로 표준을 제정하고 있어서 총 40개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걸 일반 표준은 보편 표준이라고 하고, G1에서는 기본적으로 8개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2에서는 1에서 30번까지 있고, G3에서는 주요 주제 결정이라 해서 3-1에서 3-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수사항이라 해서 그 보고서 쓸 때 감안해서 작성해야 되고, 빠짐없이 작성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략할 사유가 있으면 4가지 생략 사유에 맞게끔 생략 사유를 비고란에 정리를 해서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성 평가의 프로세스는 첫째적으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단계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 4단계에서 각 이슈별로 이제 비즈니스 관심도, 즉 기업의 어떤 경제적 성과에 고려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심도, 즉 환경하고 사이의 관심도를 통해서 매트리스 분석을 통해서 그 상중하 또는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이 쪽에, 그래서 상 쪽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해싱 과제라고 합니다. 해싱 과제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단계 스텝 안에서는 이슈 2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슈 풀에는 경영 환경 분석, 스와트 분석, 각각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슈 과제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고려해서 그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이슈 풀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텝 2로 해서 우선과제 선정입니다. 앞에서 이슈과제 풀을 구성하는 데에서 거기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 관심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심도 있을 때 높은 것이 어떤 과제인지를 선정하는 것을 우선과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선순위 선정할 때는 보통적으로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과제일 때는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중요성 이렇게 분류를 해서 XY를 분류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대성 평가인데 중대성 평가는 비즈니스 관심도 즉 경제적 성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심도 그러니까 환경 사회적 성과를 고려해서 XY로 분류해서 그 하위 쪽에 들어가는 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중대성 평가라고 합니다. 이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분류를 해서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보고서에 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평가에 대한 우선 과제 선정 그 매트릭스인데요. 매트릭스는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중요성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위가 됐을 때는 우선 과제 선정돼서 보고서에 담게 되고 하위 그 다음에 미들이 됐을 때는 중으로 돼서 중기 과제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 했을 때는 장기 과제에서 먼저 우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그 나머지 개선이 끝나면은 다음 과제가 먼저 다음 과제를 먼저 선출해서 또 추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성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 관심도 이해관계자 관심도라는 것은 환경, 사회, 성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심도라는 것은 경제 성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위에 있을 때는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보고서를 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 과제 풀에서 이 100개가 나왔고 중요성 평가에서 50개가 나왔고 실제로 핵심 과제에서 5개가 나왔다면 실제 보고서에는 5개 과제만 보고서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성 평가의 매트릭스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핵심 과제, 그 다음 잠재 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핵심 과제는 그 사업장 안전,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 녹색 제품 개발, 윤리 및 준법 경영이 되어 있는데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중대성 매트릭스 보면은 우측에 하위 쪽에 5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핵심 과제를 보고하기 때문에 핵심 과제고 나머지 원으로 그려 있는 그 5개는 보면은 잠재 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과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가 있고 보고 프로필이 있고 그다음에 GRI 있고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요. 핵심 과제는 실제로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쉽게 불리워지는 이름인데 국제적으로 좀 공용되는 그 단어로 바꿀 때는 보고서 섹션이라 해서 보고 내용을 바꿔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 내용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섹션이라 해서 기업이 어떤 공통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준어로 바꿔서 쓸 때는 바꿔서 안전보건 예를 들어서 사업장 안전을 안전보건 경영으로 바꿔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그 다음에 GRI에서는 그 산업안전보건이라고 명시가 되는데 꼭 GRI에서 명시된 대로 보고를 안 해도 기업의 어떤 용어를 결정해서 보고 섹션을 보고할 수 있다는 게 어떤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성 평가라고 중대성 평가를 또는 기업에 따라서 이중성 평가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 평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이중성 평가는 기업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거버넌스에서는 공장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매일이라든지 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기업이 발생한 어떤 먼지나 이물질 같은 걸 통해서 지역 사회에 어떤 폐병을 걸린다든지 지역 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 피해를 줬을 때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제품에 그 기업을 지탄하든지 또는 불매운동을 해서 기업의 어떤 매출이 저하되는 상황까지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망 체이라고 합니다. 공급망 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그 환경 사이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해관계자 모니터링 또는 이해관계자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를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소비자가 원하는 건 뭔지를 찾아서 진행하는 것을 ESG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내용을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 이슈 풀을 구성했을 때 사업 안전을 아까 안전보건 경영이라고 보고 섹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적 관심도가 하이고
사회의 환경적 관심도가 하이입니다. 그래서 높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보고서에 담아서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안전은 지금 현재 이 S 중에서 S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 기후변화의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보고 섹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과 환경 사회성과 하이로 되어 있어 높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이쪽에 그 보고서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는 G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ES 중에서 G에 담아서 하이이기 때문에 G에 담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7번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는 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재 과제로 해서 보고서에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 된 것을 기업이 몇 개가 나오는지 5개가 나왔다면 5개를 보고서에 담도록 되어 있고 10개가 나왔다면 10개를 보고서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의 어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첫째 인트로덕션이라 해서 인트로덕션은 G1, G2에 들어가는 건데 G1은 8개 원칙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트로덕션은 G2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G2에서는 보고 프로필 조직의 프로필, 이 중대성 평가, 법규 준수. 법규 준수는 사회적 법규, 그다음에 환경적 법규가 있었는데 G300번, G400번에서 G2로 갔다는 건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됐다는 것은 법규 준수가 기업의 활동에서 중요한 걸로 지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하는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첫 번째는 2-1은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경영 전략은 ES의 경영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 가능 경영에서 조직을 얘기합니다. 이 조직을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CEO 위에, 대표이사 위에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권은, 승인권은 이사회에 의해서 승인하도록 이렇게 강화됐다는 게 여기서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는 기업에 따라 지속 가능 보고서하고 ES하고 좀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 보고서는 첫째적으로 그 좌측에 보면 지속 가능 보고서는 경제, 환경, 사회로 있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 보고서는 GRI에서 명시된 게 경제, 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 환경,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ESG 보고서는 E자가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들었고, 그 다음에 S가 사회로 들어와 있고, G가 거버넌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ESG로 분류된 게 퍼포먼스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은 경제가 빠졌다는 게 ESG의 어떤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비재무적인 경영이기 때문에 경제의 성과가 여기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것을 그 블록에 들어가서 보면은 ESG 데이터 해가지고 ESG 데이터 해가지고 경제 성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데이터에서 밑에 블록에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고 그 나머지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기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UN 글로벌 컴팩트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기업이 판단해서 고객이 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대성 평가에서 어떤 중대성 평가의 핵심 과제를 선정했을 때는 반영시키는 거고, 중대성 평가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전혀 없는 그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는 필수사항이라 인덱스는 2021년 기준에 보면은 GRI 스탠다드 21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RI에서는 9가지를 의무적으로 GRI에 보고서 썼을 경우는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를 준수해서 GRI에 보고서 썼을 때는 통보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3자 검증위원회입니다. 제3자 검증위원회는 AH1000AP라 해서 4개 원칙이 있습니다. 4개 원칙은 포괄성,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참여시켰냐, 포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대성, 그 이해관계에 참여시킨 것을 그 중대성 평가를 했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응성, 그 포함시켰으면 이슈 과제를 대응하고 있냐, 그 기업이 이해관계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있냐, 이게 대응성입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라 해서 영향성이 있는데, 영향성은 그걸 통해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냐를 파악하는 것을 4대 원칙이라 합니다. 4대 원칙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H1000AS 검증이랍니다. 검증은 우리도 한국 ESG 센터도 국제적인 검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증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남바는 라이센스 남바는 00093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 보고서의 단계는 현상 파악, 중대성 평가,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보고서 공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 파악에는 처음에 기업에 도착하면은 TF팀을 구성해서 기업의 어떤 업무 분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ESG 경영을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어떤 글로벌 이니시티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TF팀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대성 평가가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대성 평가는 경영 환경 분석, 경쟁사 벤치마킹, 이해관계 인터뷰, 국제 이니셔티브 리뷰 등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과제가 나오면은 그걸 목차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목차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목차에 따라서 어떤 표준 양식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그 결정권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어떤 이 사이에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3기관, 독립적인 제3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하고 검증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이제 어떤 그 보고서에 대한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제 보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에 따라서 공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한 표지 예인데요. 처음에는 위에는 뭐 기업의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가능보고서 레포트 하고서니 밑에는 2020이 되는데 이거는 표준 재무제표를 기준해서 작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 ESG 지원센터 서영태입니다. 감사합니다.